무성한 녹지와 숲,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고 유명한 캠핑장이 있는 야마나시현에서 오구라 미사키라는 7살 소녀가 광범위한 수색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하게 사라지면서 일본 전역을 사로잡는 비극이 펼쳐졌습니다. 나리타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 오구라 미사키의 가족은 2019년 9월 21일 육아 모임에서 만난 지인 6팀의 가족들과 함께 후지산의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야마나시현 남부에 위치한 도시무라 츠바키소 오토 캠핑장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1년에 2~3번 정도씩 함께 여행을 하던 사이로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캠핑을 시작했습니다. 몇 팀은 아침 일찍 도착해 먼저 캠핑을 시작하였고 미사키는 어머니 토모코와 함께 오후 12시쯤 캠핑장에 도착해 텐트를 치고 식사를 준비하며 친구들과 즐거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여러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캠핑장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술래잡기를 하고 놀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간식으로 만들어준 초코 바나나를 먹고 15시 30분쯤 다시 놀기 위해 캠핑장 숲으로 뛰어갔고 미사키는 먼저 출발한 친구들보다 5에서 10분 정도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러 간 어른들이 16시쯤 돌아왔는데 아이들 사이에 미사키만 없다는 걸 발견한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는 당황하며 다른 가족들과 주변 지역에서 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사키를 부르는 소리가 캠핑장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어 16시 20분쯤 팀을 나누어 캠핑장 근처 마을까지 찾아봤지만 미사키를 찾을 수 없었던 토모코는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한때 즐거웠던 캠핑장은 범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18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캠핑장에 도착해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를 통해 125cm 정도의 키에 몸무게는 20kg 정도인 하얀 피부에 입가 오른쪽에 점이 있으며 실종 당시 검은색 하인의 긴 팔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미사키에 대한 정보와 그녀가 사라진 시점과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경찰의 수색이 다시 시작되었고 19시에 도착한 소방관과 경찰관까지 동원되어 캠핑장을 둘러싼 울창한 숲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함께 오지 못했던 미사키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친구가 자정을 넘기고 오전 1시에 캠핑장에 도착해 따로 수색하였으나 오전 3시가 되도록 미사키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오구라 미사키의 실종 소식은 야마나시현의 작은 마을에 충격을 주었고 곧 일본 전역에 퍼졌습니다. 초기의 혼란과 불신은 당국과 현지인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수색 작전 중 하나가 될 광범위한 수색 작전을 시작하면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미사키를 찾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마음으로 현지 경찰과 소방은 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지역경찰, 일본 자위대 요원, 각계각층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색에 참여했고 실종된 아이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훈련된 수색경과 경찰 헬기와 적외선 감지 센서가 장착된 드론을 띄워 광활한 산악 지형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범위는 미사키가 사라진 캠핑장과 주변 지역을 포함해 캠핑장에서 동서쪽으로 15km 이내와 남북쪽으로 7에서 8km 안팎으로 수색하며 밤낮으로 숲을 샅샅이 뒤지고 산을 오르고 동굴을 찾으며 캠핑장 근처에 개울이 흘러들어오는 댐, 사가미 아라시 미도리구를 잠수팀을 동원해 수색하는 등 미사키가 있을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장소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세심하고 면밀히 조사되었습니다. 미사키의 실종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빠르게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기자들은 수색 작업에 대한 직접적인 취재를 위해 야마나시현에 파견되어 진행 중인 수색 노력, 관련된 사람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설명하는 기사를 지역 언론과 전국 언론 일면에 보도하였습니다. 온라인 뉴스, 웹사이트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이 사건에 대한 업데이트와 토론으로 떠들썩했고 트위터에서 미사키 실종과 관련된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네티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의 광범위한 보도는 미사키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색 노력을 돕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높였고 약 2,000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안타깝게도 유력한 것은 없었습니다. 대규모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초기 수색에서 미사키의 흔적을 찾지 못하자 일부에서는 미사키가 추락사고나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를 당했다면 수색 때 발견됐어야 했지만 발견되지 않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가 없어 유괴도 아닐 것이라며 납치를 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언론의 대대적인 보도와 많은 사람들의 수색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사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10월 6일 미사키가 실종된 지 16일째인 일요일 17시에 현지 지휘본부를 해산하고 수색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마나시현 지역경찰서장 히사시 이노우에는
수색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를 찾지 못해 유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이 행방 불명자로서 전국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포함해 수사는 계속할 것이고 미사키에 대한 새로운 단서가 발견될 경우 수색 작업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는 10월 6일 밤 마을에서 기자들에게 수색 작업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색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미사키의 사건은 수색 구조 임무에서 서서히 실망스러운 미스터리로 변해갔지만 어머니 토모코는 수색을 통해 미사키의 신발 한 켤레도 발견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딸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모코는 야마나시현의 산과 숲, 오솔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딸을 찾아다녔고 홈페이지 미사키오구라닷컴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개설하여 미사키의 행방에 대한 제보를 기대했습니다. 딸을 찾기 위한 그녀의 고군분투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면서 인터넷의 익명성은 근거 없는 비난과 악성 루머를 퍼뜨렸습니다. 201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6일까지 페이스북에 토모코가 딸의 실종 배후에 있다고 비난하는 글과 나는 당신이 범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빨리 자수하세요. 당신을 죽여버리겠어. 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1세의 건설 노동자 사이치 카츠지가 2020년 8월에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미사키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한 토모코의 크라우드 펀딩 캠페인이 사기라고 주장하며 동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남성인 노가미 유키오도 명예훼손으로 2020년 10월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근거 없는 주장은 사건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를 가동시켰고 미사키의 가족들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는 온라인 고발을 게시한 사람들의 신원을 밝혀달라고 도쿄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또 다른 비방 글을 쓴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모색했습니다. 미사키의 가족들은 딸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실종 당시 미사키의 짧은 머리 사진과 긴 머리의 미사키 사진을 넣어 사람들이 미사키를 알아볼 수 있도록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말에는 도시 도로변 휴게소뿐만 아니라 오츠키, 고후 JR 기차역 등 야마나시현 내 곳곳을 돌며 전단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미사키의 9번째 생일인 2021년 5월 3일에도 어머니 토모코는 미사키의 실종 전단지 3,500장을 준비해 야마나시현 도로와 기차역 그리고 캠핑장 등지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며 정보 제공을 호소했고 전단지를 받은 사람들의 힘내세요라는 응원에 토모코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미사키의 실종에 대한 미스터리는 깊어졌고 그녀를 찾지 못하는 두려움이 커져가다 2022년 4월 23일 한 남성이 야마나시현 도시의 마른 협곡 경사면을 지나면서 뼈 조각을 발견했는데 사람의 뼈인지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한 남성은 사진을 찍어두고 이틀 뒤 야마나시현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2년 4월 26일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여 사람의 두개골의 잔해를 발견하였고 뼈가 젊은 사람의 두개골 일부로 보이고 유골에 대한 DNA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발견된 위치가 미사키가 실종된 캠핑장에서 동쪽으로 약 600m 떨어진 곳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미사키와 관련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수색을 재개하였고 이틀 후인 28일 근처에서 운동화의 오른쪽이 발견됐는데 미사키의 발 크기만한 민트색의 미사키가 실종 당시 신었던 브랜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 토모코는 미사키의 신발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며 발견 현장으로 향했고 취재를 하기 위해 몰려든 취재진들에게 미사키가 좋아했던 봉지 인형을 가져온 토모코는 산 길역 급경사를 바라보면서 발이 작은 우리 딸이 무서워서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발견된 유해는 미사키의 것이 아닐 것이라며 미사키가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29일에 경찰은 40명의 수색대원을 배치하여 왼쪽 운동화와 양말 한 짝을 발견하였고 5월 4일에 두개골 잔해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지점에서 어깨의 일부로 확인되는 뼈를 발견한 뒤 반경 약 10m 내에서 8배로 보이는 뼈와 미사키가 실종 당시 입고 있던 것과 유사한 검정색 하인의 긴 팔티도 발견하였습니다. 처음 발견된 두개골은 심하게 손상되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세포에게 DNA를 채취할 수 없었고 목의 혈통을 확인할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실시한 결과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의 DNA와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한 신발과 옷에 대해서도 DNA 분석을 진행했지만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DNA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사키의 유해와 유류품이 발견된 곳은 2019년 실종 당시 여러 차례 수색이 이루어진 곳이라 안타까움이 더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지역 마을의 많은 부분이 복잡한 산 능선과 개울 지형 때문에 당시 수색이 어려웠을 수 있고 밧줄 없이는 넘을 수 없는 가파른 절벽도 있었으며 미사키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을 하던 관계자 중 한 명이 실종되기까지 했었을 정도로 주변 수풀이 무성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유골의 상태가 사람의 소행으로는 보기가 힘들고 사건 당일 친구들보다 조금 늦게 출발해 혼자 친구들을 찾다가 길을 잃고 헤매던 미사키가 곰이나 야생동물의 습격으로 사망한 것 같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일부에서 수색 당시에 없던 것들이 야생동물들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폭우로 인해 두개골 잔해와 유류품이 하류로 유입됐거나 묻힌 곳에서 발굴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사고나 범죄 가능성 두 가지를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미사키의 사망이 확인된 이후 미사키의 어머니 토모코는 DNA 감정은 이론상 100%라고 단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다며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그녀의 실종과 사망 경위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